이번 시간에는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사실 이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이라는 용어는 중학교 수학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거 고등학교 때 배우는 용어이긴 한데 이걸 굳이 왜 안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요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너무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그냥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합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두 사건 A, B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M이고요. 그 다음에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죠. 자, 이 합의 법칙은 언제 사용하는 거냐 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그죠?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에만 사용할 수 있는 법칙이 합의 법칙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머릿속에 꼭 갖고 계셔야 돼요. 이때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뭐가 될 거냐라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요 M과 N을 그냥 더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M 플러스 N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요. 이게 바로 합의 법칙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예를 보면 빨간색 주사위와 파란색 주사위 두 개의 주사위가 있는데 이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겁니다. 이걸 동시에 던졌을 때 각각의 주사위의 눈의 합이 5가 되거나 또는 6이 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나 되겠느냐 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 빨간색과 파란색 두 개가 서로 다른 주사위니까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 1,4다라고 쓴다면 빨간색 주사위의 눈은 1이고 그 다음에 파란색 주사위의 눈은 4가 나왔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빨간색 주사위의 눈, 요거는 파란색 주사위의 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과 4의 눈이 나왔다면 이 두 눈의 합이 5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과를 표시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눈의 수의 합이 5가 되는 또 다른 경우는 2와 3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 하면 3과 2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은 또 누가 있냐 하면 4와 1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더 있나요? 없죠. 그래서 요게 딱 네 가지가 있기 때문에 결국 5가 되는 경우의 수, 요걸 아예 색깔을 바꿔서 표현을 해볼까요? 자, 5가 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다? 네 가지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합이 6이 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는지 한번 세볼게요. 자, 1과 5가 나오면 합이 6이죠. 또는 2와 4가 나와도 합은 6입니다. 그 다음 3과 3이 나와도 되고요. 그 다음 4와 2가 나와도 되고 그 다음은 5와 1이 나와도 됩니다. 더 있나요? 네, 더 없죠. 그래서 주사위 두 개를 던졌을 때 눈의 합이 6이 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다? 5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때 두 사건을 우리는 요걸 사건 A로 보는 거예요. 이 경우를 사건 B로 보는 거죠. 그래서 사건 A는 눈의 합이 5가 되는 사건, 사건 B는 눈의 합이 6이 되는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인지 그걸 보는 거죠. 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려면 이 눈의 합이 5이면서 동시에 6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눈의 합이 5면서 동시에 6이 되는 것 있을 수가 없죠. 눈의 합은 5면 5고 6이면 6입니다. 5이면서 동시에 6이 될 수는 없어요. 따라서 이럴 때 사건 A와 사건 B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눈의 합이 5 또는 6이 되는 경우의 수, 즉 사건 A 또는 사건 B가 발생하는 경우의 수는 단순히 요 각각의 경우의 수 4와 5를 더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경우의 수는 4하고 5를 더한 9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9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이게 바로 합의 법칙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 정리합니다. 합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 하면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사건 A가 일어난다면 사건 B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방금 봤듯이 눈의 합이 5가 된다면 동시에 눈의 합이 6이 될 수는 없죠. 따라서 사건 A가 일어난다면 사건 B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는 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그냥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와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mn을 그냥 더해서 구하면 된다라는 것. 이게 바로 뭐다? 합의 법칙이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이제 합의 법칙이 이해가셨죠? 자, 그러면 곱의 법칙은 또 뭘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의 사건이 있어요. 사건 A와 사건 B가 있는 겁니다. 이 두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각각 mn이에요. 자, 이때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될까라는 겁니다. 아까와는 상황이 다르죠? 합의 법칙은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즉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불가능할 때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였다면 이 곱의 법칙은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날 때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됐죠? 그럼 이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지 그걸 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 A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죠? 이거 헷갈리나요? 사건이 A인데. 자, 그럼 이렇게 봅시다. P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Q라는 도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R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P에서 Q까지 갈 수 있는 도로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P 도시에서 Q 도시로 갈 때는 요 도로를 사용해서 갈 수도 있고 요 도로를 이용하거나 요 도로를 타고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Q에서 R까지 가는 도로는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뭐냐 하면 도시 P에서 도시 R까지 가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겠느냐. 이걸 지금 알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P에서 R로 한 번에 가는 도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P에서 R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Q라는 도시를 거쳐서 가야 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 하면 이 P에서 Q까지 갈 수 있는 요 사건을 A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 Q에서 R까지 가는 사건을 B라고 보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라고 물어본다면 자, P에서 Q까지 가는 거는 이렇게 하나, 둘,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걸 그냥 도로 이름을 편의상 1, 2, 3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색깔을 바꿔야 되겠네요. 요 도로의 이름을 1, 2, 3 이렇게 해보고요. 그 다음에 편의상 요 도로의 이름을 그냥 X, Y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P에서 Q까지 가는 방법은 1번 도로 타고 가는 방법, 2번 도로 타고 가는 방법, 3번 도로 타고 가는 방법. 그래서 몇 가지?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세 가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즉 도시 Q에서 도시 R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자, X 도로를 타고 가는 방법과 Y 도로를 타고 가는 방법 두 가지가 있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시 P에서 도시 R로 가려면 A라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 뒤이어서 B라는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야만 P에서 R로 가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생각해보면 자, 예를 들어 우리가 1번 도로를 타고 Q까지 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Q에서 R까지 가는 방법은 다시 이렇게 나뉘어요. X 도로를 타고 갈 수도 있고 Y 도로를 타고 갈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우리가 2번 도로를 타고 갔다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Q까지 갔다고 하더라도 R까지 가는 방법은 X, Y 도로를 타고 가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A에서 우리가 3번 도로를 타고 갔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은 X, 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만 보시면 이 사건 A가 일어나는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다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즉 1번 도로를 타고 Q까지 간 다음에도 X, Y 도로를 타고 가는 두 가지가 가능하고요. 2번 도로를 타고 가더라도 X, Y 두 가지가 가능하죠. 그 다음 3번 도로를 타고 가더라도 X, Y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것은 이것이 연달아 일어난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고요. 더 정확하게 본다면 사건 A가 일어나는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사건 B의 각각의 경우가 일어나는 것이 가능한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A와 B가 동시에 일어난다 라는 말이 나오면 이걸 생각하세요. 아, 사건 A가 일어나는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사건 B가 일어나는 각각의 경우가 모두 일어날 수 있는가? 그래서 1일 때 XY가 모두 일어나고 2일 때 XY가 모두 일어나고 3일 때 XY가 모두 일어난다. 이걸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러면 두 사건은 동시에 혹은 연달아 일어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자, 보시면 이거 하나에 대해서 두 가지, 요거 하나에 대해서 두 가지, 이거 하나에 대해서 두 가지인데 이게 세 가지가 있죠. 간단합니다. 이때는 그냥 어떻게 구하면 돼요? 바로 3과 2를 곱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 곱하기 2는 6. 요게 우리가 찾는, 그죠? 도시 P에서 도시 R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자, 그래서 여기 고배 법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고배 법칙에서는요. 이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하느냐? 바로 M과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죠. 그 다음에 N,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입니다. 이 각각을 곱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배 법칙입니다. 됐죠? 예. 자, 그러면 이거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니까 문제를 하나만 더 풀어볼까요? 예를 들면 동전과 주사위가 있어요. 이 두 개를 동시에 던집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동전 던지는 사건을 A라고 하고요. 주사위 던지는 사건을 B라고 보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 이거 한번 볼까요? 이 동전 던지기 A라는 사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앞면 아니면 뒷면 이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경우의 수는 두 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사위를 던지는 걸 B라는 사건으로 본다면 주사위 던지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1, 2, 3, 4, 5, 6, 6가지죠. 그죠? 그래서 총 6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동시에 던졌다 그러니까 이미 동시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지만 이 두 사건이 정말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인지는 뭘 보고 확인하면 된다고요? 바로 사건 A가 일어나는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사건 B가 일어나는 각각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걸 보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동전의 앞면이 나왔을 때 주사위의 눈은 뭐뭐뭐가 나올 수 있어요. 당연히 주사위의 눈은 1, 2, 3, 4, 5, 6 나오는 것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면 하나에 대해서 6개의 주사위 눈이 나오는 게 가능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당연히 동전에서 뒷면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사위는 1, 2, 3, 4, 5, 6 이 6개가 나오는 게 전부 가능합니다. 그래서 뒷면에 대해서도 이 6가지 경우가 다 가능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A와 B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렇게 되면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한다? 바로 동전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동전 던지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 그죠? 그 다음에 주사위 던지기에서 나올 수 있는 건 6가지 해서 총 12가지 경우 수가 가능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 앞에 1, 앞에 2, 앞에 3, 6가지, 뒤 1, 뒤 2, 뒤 6 해서 6가지, 총 12가지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됐죠? 자, 그럼 여기서 문제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우리가 아까 빨간색 주사위와 파란색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진다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총 경우의 수는 몇 가지나 될까? 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빨간색 주사위 던지는 사건을 A, 그 다음 파란색 주사위 던지는 사건을 B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빨간색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6개죠. 그 다음 파란색 주사위를 던졌을 때도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6개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 빨간 거 하나에서 나올 수 있는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파란 주사위가 나올 수 있는 각각의 경우가 다 일어나는 게 가능해요. 자, 무슨 얘기냐? 아까 우리가 이걸 1,1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1,1, 1,2 뭐 이런 식으로 본다면 한번 다 써볼까요? 1,3, 1,4, 1,5, 1,6 쭉. 빨간색 주사위에서 1의 눈이 나왔을 때 파란색 주사위에서 1, 2, 3, 4, 5, 6의 눈이 나오는 것이 전부 다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이 빨간색 주사위, 파란색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6, 곱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36가지가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문제를 바꿔볼게요. 이 빨강색, 파란색 주사위가 아니고 그냥 두 개의 주사위를 이렇게 문제가 바뀌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겠냐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이 문제를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합니다. 아, 선생님, 빨강과 파랑 주사위일 때는 1,1, 1,2, 1,3 이렇게 나왔을 때 예를 들면 1,2와 2,1은 서로 다른 거죠. 네, 물론 서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건 빨간색 주사위가 1의 눈, 파란색 주사위가 2의 눈이고요. 얘는 빨간색 주사위가 2의 눈, 파란색 주사위가 1의 눈이 나왔다라는 거니까 이 둘은 다른 거죠. 근데 문제가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그냥 두 개의 주사위다라고 했으니까 자, 1,2와 2,1은 서로 같은 게 아닐까 이런 착각들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두 개의 주사위니까 두 개 중에 하나가 1이 나오고 하나가 2가 나오면 얘도 두 개 중에 하나가 2가 나오고 두 개 중에 하나가 1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그죠? 그냥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경우도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자, 6 곱하기 6 해서 36가지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왜 이걸 서로 다른 걸로 보죠? 1,2와 2,1을 서로 다른 걸로 보죠? 이러는데 자, 세상에 똑같은 주사위는 없습니다. 아무리 겉모양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그죠? 서로 다른 개체죠. 예를 들면 쌍둥이 두 명이 똑같이 생겼다고 해서 우리가 그 두 사람을 한 명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걸 생각하면 그냥 두 개의 주사위다라고 문제가 나왔어도 이 두 주사위는 서로 다른 각각의 주사위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다 틀려요, 문제를. 알겠죠? 이런 문제가 나올 땐 항상 이 말을 기억하세요. 똑같이 생긴 쌍둥이도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죠? 두 명은 서로 다른 사람으로 우리가 보죠. 마찬가지예요. 두 개의 주사위, 얘네 둘이 똑같이 생긴 주사위라고 해서 이 주사위가 하나는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각각의 주사위로 보셔야 돼요. 따라서 1,2가 나온 상황과 2,1이 나온 상황은 서로 다른 거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경우의 수는 곱의 법칙을 써서 6 곱하기 6은 36가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아셨죠? 자, 이번 시간에 우리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배워봤는데 합의 법칙은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을 때, 즉 일어나지 않을 때에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해서 구한다라는 것이었고요. 곱의 법칙은 두 개의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날 때,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은 사건 A가 일어나는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사건 B의 각각의 경우가 일어날 수 있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럴 때에는 A의 경우의 수와 B의 경우의 수를 곱해서 M 곱하기 N으로 경우의 수를 구한다는 거. 이게 곱의 법칙입니다. 자, 이 두 내용은요.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경우의 수 할 때마다 이 두 가지가 빠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